우리는 종종 이혼을 준비한다, 퇴사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두 손 가득 무언가를 담고 있다면 그 손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절대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삶을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감정은 외로움입니다. 모든 생명체 중에 인간만이 스스로 생각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신으로부터 부여받았고 그 때문에 인간은 존재하는 동안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성장은 이 외로움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사람은 끊임없는 성장의 동력을 얻게 되지만 외로움에 압도당한다면 매번 잘못된 선택을 하다가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혼 상담을 할 때 사람들은 결혼 정년기, 자녀 출산 연령, 이만하면 괜찮다, 운명, 안정 등 결혼을 결심했던 다양한 사유를 말하지만 그 내면에 자리 잡은 감정은 결국 외로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이라는 매우 불합리한 생각으로 아무에게나 1번자를 내어준다면 나는 물론이고 다른 관계 역시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의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관이나 태도가 독특한 저는 저와 비슷한 생각과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실 거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외계인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적당히 지구인 코스프레를 하다가 인생의 구렁텅이로 곤두박질 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지구인이 아님을 인정하고 지구인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우리는 왜 친구들과 닮게 될까요? 처음부터 닮은 사람들이 친구가 된 것일까요? 아니면 친구가 되어서 서로 닮게 된 것일까요? 공자는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사고력으로 증명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의 본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무엇을 익히느냐에 따라 서로 멀어진다. 우리는 태어났을 때는 서로 비슷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선이든지 악이든지 말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무엇을 배우고 익히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선하게 되고 누구는 악하게 돼 서로 멀어집니다. 사람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게 하는 것은 인간이 논리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본성 자체가 아니라 각자가 살아가면서 익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성향이 비슷해지는 것은 같은 것을 배우고 익히기 때문에 본성이 서로 닮아간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는 나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렇듯 사람이란 주변 환경에서 영향을 받는 바가 크기 때문에 공자는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좋은 사람들 사이에 두라고 강조합니다. 사람이란 그 본성조차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누구에게나 선과 악이 공존하지만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어떤 경우는 악이 발현되고 어떤 경우는 선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나라는 사람의 성향이 결정됩니다. 영원히 굴러떨어지는 돌을 산 정상으로 올려다 놓아야 하는 저주를 받은 시시포스는 자신이 영원히 그 바위를 굴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 무의미한 노동을 반복합니다. 시시포스는 회피와 무기력을 선택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리에 맞지 않는 공손함은 나를 비굴하게 할 뿐입니다. 나를 좋은 환경에 두는 것의 관건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누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지 알아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 삶은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벗을 통해서 덕을 쌓아가고 인을 배워나갑니다. 즉, 친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친구란 그저 만나서 수다 떠는 사이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함께 애쓰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구분하는 것에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나는 뭐 얼마나 잘났다고라며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나쁜 사람과 관계 맺기를 선택합니다. 그 결과로 나와 내 아이가 악에 물들어가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함으로 질이 안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남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은 오만함의 결과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은 결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설령 변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미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은 덕이라는 그릇을 점점 넓혀가 결국에는 그릇이라는 형태가 없어질 때까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해 갑니다. 사람에 대한 깊은 통찰의 결과 공자가 깨달은 점은 좋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것에 젖어든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과 친구하지 마라. 여기서 나와 너를 비교하는 기준은 경제력이나 신분이 아니라 배우려고 애쓰는 자세, 즉 호학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려는 사람과는 친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와 친구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성장하지 않는 사람을 곰팡내 나는 치즈라고 표현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의 사교는 값이 너무 싸다. 우리는 너무 자주 만나기 때문에 각자 새로운 가치를 획득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우리는 하루 세 끼 식사 때마다 만나서 우리 자신이라는 저 곰팡내 나는 치즈를 새로이 서로에게 맛보인다.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것이 견딜 수 없게 되어 서로 치고받는 싸움판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의 범절이라는 일정한 규칙들을 협의해 놓아야 했다. 이립이란 나를 먼저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공자는 끊임없이 나에서 시작해서 타인으로 넘어갈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이치는 동서와 고금을 막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면을 탐구하기도 전에 남을 먼저 바라보라는 교육을 받습니다. 삶은 결코 나를 없애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알아가고 나를 성장시켜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나라는 나무를 가꿔가듯이 말입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먼저 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슴에 하나의 우주를 품고 있습니다. 각자는 저마다의 삶의 북극성입니다. 내가 아무리 못났더라도 내 인생의 북극성은 바로 나입니다. 나보다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믿을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의 북극성 자리를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북극성은 곧 천체의 질서입니다. 북극성이 자기의 역할을 포기하는 순간 그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인 카오스가 됩니다. 내가 내 삶의 북극성임을 깨닫는 것이 이립의 시작입니다. 북극성이 할 일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무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다른 별들은 알아서 질서를 잡아갑니다. 내가 나로서 나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구, 회사 동료 등 나를 둘러싼 모든 관계가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나는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관계에만 매달립니다. 정치는 곧 질서입니다. 각자가 맡은 바 역할을 다하면 임금이 따로 무엇을 하지 않아도 정치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역할 이전에 먼저 그 역할을 담당할 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다움은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임금, 신하, 부모, 자식이라는 역할도 부여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북극성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역할에 맞는 무엇 다움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애초에 다른 사람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모르기 때문에 현실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바로 계산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계산을 잘 못하면 누구에게 고마워해야 하고 누구를 미워해야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사리분별까지 없으니 고마워해야 할 사람에게 화를 내고 미워해야 할 사람에게 고마워합니다. 인생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계산을 잘 못하는 이유는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사례를 무너뜨리기 때문인데 실제 이런 경우는 우리 일상에 만연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혼을 준비한다, 퇴사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두 손 가득 무언가를 담고 있다면 그 손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절대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또 내가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 흘려보내는 시간 동안 나는 반드시 무언가를 잃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주변의 기회로 저녁 타이밍을 계속해서 1년 뒤로 미루던 제가 2019년 전역을 결정한 이유는 바로 저의 성장이었습니다. 지금 나의 직업은 20대의 미숙한 내가 선택한 것이다. 20대의 내가 결정한 선택에 40대의 내가 구속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웃긴 이야기다. 20대의 나는 확실한 삶의 방향 없이 주변의 평판에 영향을 받는 나약한 사람이었다. 20대의 나보다 40대인 지금의 내가 나를 더욱 잘 알고 나답다. 20대의 내가 도대체 뭐란 말인가? 나는 20대의 내가 정해놓은 이 모든 속박과 굴레를 벗어나려고 한다. 내 인생에 적용되는 룰은 내가 만든다. 인생은 치열하게 사는 것입니다. 남이 무엇을 좋아할까에 애쓰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탐구하십시오. 그리고 내 우주의 북극성이 되십시오. 유튜버 아는 변호사로 유명한 이지훈 저자의 지금을 살지 못하는 당신에게 라는 책이었어요. 마지막 너무 뭉클하지 않나요? 20대 내가 선택했던 거 좀 바꾸면 뭐라고. 20, 30대, 40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다행히 테크놀로지가 너무 빠르게 발전이 되면서 직업도 너무 빨리 없어지고 생기고 또 그런 덕분에 차라리 직업이 바뀌는 거는 좀 당연한 거다. 그럴 수 있다. 이런 의식을 지금은 다들 가지고 계셔서 좀 괜찮은데 옛날만 해도 뭐 좀 다니다 바꾸려고 치면 끈기 없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한 회사에 최소 몇 년은 다녀야지 그 옮겨서 너를 어디다가 쓰냐.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뭐 아닌 게 있으니까 나가려는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참는 것도 선택이고 나가는 것도 선택이지만 내가 너무 안 행복한데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맞춰주려고 회피를 하고 아닌 걸 아니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아닌 걸 맞다고 생각을 하면 인지부조하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또 마음에 병이 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책에 사람을 가려 사기라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게 막 뭐 저 사람이 잘 살고 뭐 직업이 좋고 인맥이 짱짱하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 나보다 낫다 안 낫다 그거에 대한 기준을 그러니까 발전하려는 의식이 있는 사람 이거에는 진짜 공감을 하는 게 발전?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고정된 상태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변이 가는 대로 발맞춰서 가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도태가 되는 건데 앞서 나갈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러니까 가만히 있기로 작정을 한 사람은 뭐 진짜 어디 외딴 곳에서 혼자 동떨어져서 정말 아무랑 연관이 없이 자급자족하고 살고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나도 같이 고이고 뒤떨어지고 그러니까 제일 괴로운 게 남한테 짐이 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결국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갈등이 있을 때 회피를 잘 하잖아요. 사과나 이런 거를 할 필요를 못 느끼고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안 바뀌는 거잖아요. 바뀔 생각이 없는 거죠. 자기는 옳으니까. 그러니까 참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이 저자가 나서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또 무조건 뭐 사람이 좀 별로라고 싫어해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유가 맞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예시 중에 하나가 이제 집에서 개차반인데 밖에 나가면 호인으로 칭송받는 사람들. 저자가 직업이 변호사니까 그런 상담을 가끔 받는데요. 종종 100이면 99에게 듣는 고민이라고 합니다. 아까 초반에 나왔던 그 1번의 자리,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의 자리, 그러니까 사람 관계마다 그 중요성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저렇게 다시 안 만날 사람, 그리고 안 친해도 될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면서 칭찬을 갈구하는 사람들은 그 1, 2번에 들어간 중요한 사람들과 관계를 포기하는 거죠. 왜냐면 노력은 엄청 해야 되는데 가족한테 감사받기 좀 다른 사람한테보다는 힘들잖아요.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죠. 칭찬받고 감사합니다 이런 거 듣는 게 이 사람들의 원동력인데,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친해지니까 별로네. 친해지니까 이 사람이 내가 한 말 하나도 기억 못하고 안 친했을 때 적당히 할 때 최고였다. 그런 사람은 애초에 빨리 알아보고 정말 딱 그 정도로만 지내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사람은 내가 바꿀 수 없다. 2024년에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더 관심을 더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탐구해서 질서가 있는 편안한 삶 다들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